체감 온도는 31도, 소음은 92데시벨. 2만 5천 명이 만든 파도는 미국 대표팀을 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그 거대한 흐름이 깨졌습니다. 미국 땅 뉴저지 경기장이 단 하룻밤 사이 한국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객관적 수치는 냉정했죠. 미국은 FIFA 랭킹 15위, 한국은 23위. 경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데이터는 미국의 완승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18분, 한 사람의 왼발이 모든 공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국경과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관중조차 한국을 응원하며 눈물을 보였고, 일본 팬과 멕시코 이민자, 그리고 교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축구를 넘어 신뢰와 감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불빛이 10개, 20개, 100개씩 살아났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귓속을 간지렸고 재킷 안쪽으로는 냉기가 스며들었죠. 태블릿에는 미국 15위, 한국 23위라는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지난 5경기 승률 차이가 화면 구석에서 깜박거렸고 내 심장은 그 깜박임에 맞춰 한 박자씩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수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타카하시 메구미입니다. 34년을 살았고 그중 10년을 국제 스포츠 데이터 분석으로 보냈습니다. 뉴저지로 가는 이유는 단순했죠. 수치가 말하는 대로라면 미국이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오판이 내 커리어를 구겨 놓았어요. 2년 전 나는 한국 대표팀의 상승세를 과대평가했다가 대회 예측을 망쳤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손실을 기록했고 팀 동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변수에 불필요한 감정을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지만 쉽게 벗어나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밤 공기가 뺨을 파고들었습니다. 택시 줄은 길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가 교차했죠. 기사님 라디오에서 스포츠 뉴스가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담담했어요. 오늘 관중은 2만 5천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홈 응원 비율은 9대 1로 예상됩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 좌석 배치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붉은색이 찍히는 좌석은 점처럼 드물었고 파란색과 성조기 문양이 거의 전 구역을 덮고 있었죠. 그 비율이라면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원정팀의 패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은 두꺼워졌습니다. 북소리, 휘파람, 금속 울림이 한데 섞였고 매점 쪽에서 구운 고기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죠. 입구에서 티켓을 스캔하는 동안 내 귀에 낯익은 이름이 걸렸습니다. 손흥민. 처음엔 야유인 줄 알았는데 음의 끝이 올라갔습니다. 환호였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죠. 손흥민 이름이 적힌 유니폼이 일본인 관광객의 어깨에도 나틴게 청년의 등에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치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분포였습니다. 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타국 스타에 대한 호감 확률, 체감상 3할 이상, 기존 모델의 예측성과 불일치. 킥오프 10분 전, 나는 기자 구역 계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잔디의 녹색이 조명 아래에서 유리처럼 반짝였고 몸을 푸는 선수들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죠. 한국 선수들의 어깨가 굳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손흥민. 이마에 맺힌 땀이 드물게 반짝였고 시선은 자주 동료들을 스쳤어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리더십 지표, 경기 전 교감 빈도, 평균치를 상회. 휘슬 소리와 함께 파란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전반 5분까지 점유율은 미국 쪽으로 무겁게 기울었죠. 그 장면이 내 실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데이터는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안도했죠. 하지만 전반 7분, 조현우가 낮게 깔린 슈팅을 쳐냈을 때 손흥민의 동작이 내 시야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중앙선 부근에서 팔을 크게 벌려 신호를 보냈고 한국의 두 줄 수비가 순간적으로 각도를 고쳤습니다. 움직임의 위상차가 정렬되듯 맞아떨어졌죠. 내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모델에 없는 신호,
말없는 전술 명령. 전반 12분. 이재성이 볼을 따내던 순간 손흥민은 이미 빈 공간의 끝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패스. 짧은 외침 뒤에 왼발이 후렸다 싶더니 공은 골망이 얇은 실을 울렸습니다. 1대 0점. 나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3초의 정적 후 함성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붉은색 구역만이 아니었죠. 파란 물결 속에서도 손바닥이 부서지도록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내 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경멸과 두려움이 아주 조금 삐걱이며 움직였습니다. 세리머니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관중에게 인사했죠. 나는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습니다. 과시는 없고 신뢰를 먼저 건네는 몸짓. 그것은 통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아름다워 보인 적이 있었나.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전반 25분. 그가 40m를 혼자 그어 나갈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1명, 2명, 3명이 미끄러지듯 벗겨졌고 마지막 슈팅은 골키퍼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득점은 아니었지만 관중의 탄성은 골과 비슷한 높이로 솟구쳤죠. 내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미적 경험 변수, 경기 몰입도를 수직 상승시키는 비정량적 사건. 그리고 전반 43분. 나는 한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이동경을 확인한 손흥민은 뒤꿈치로 공을 흘렸고 순간 공간이 열렸습니다. 힐킥. 이동경의 마무리. 2대 0점. 내 손등에 닿은 조명의 열이 뜨겁게 느껴졌고 귀에는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관중석에서 미국 국기를 두른 소년이 환호했죠. 그 얼굴은 혼란스럽고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데이터가 보지 못하는 면적. 경기장은 인간성의 실험실. 하프타임의 통로는 습도가 짙었습니다. 종이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핫도그와 김치의 양념 냄새가 허기를 건드렸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편견은 보통 상처에서 태어난다. 내 기억 속 목소리가 조용히 떠올랐어요. 2년 전 그 실패. 그 뒤에 따라붙은 조롱. 그리고 내가 만든 방어벽.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나컬은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는 심장 박동 같은 북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물병을 꽉 쥐고 있었죠. 스코어는 2대 0. 그러나 데이터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홈에서 미국이 후반에 보여주는 득점 확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 후반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수비에 몰려있던 그들이 이제는 사냥꾼처럼 날카롭게 전진했죠. 그 선두에 선 건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공을 잡자마자 3명의 수비를 끌어내더니 능숙하게 뒷공간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순간 오하는 탄성이 경기장 전체에 터졌죠.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치에는 잡히지 않는 미세한 리듬. 그것이 관중들의 감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후반 15분. 또 한 번의 장면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미국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통계라면 성공 확률 20% 이하의 상황. 그런데 그는 이미 후방에서 달려오는 서령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뒤꿈치로 공을 흘려 보내는 순간 관중석에서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진 크로스. 이동경의 헤딩 슈팅은 아쉽게 막혔지만 관중의 눈빛은 이미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패턴 붕괴, 미적 충격 요인, 집단 심리 전환 시작. 점점 더 이상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90%가 넘게 미국을 응원하던 관중석이 이제는 반쯤은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국기를 두른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놀라며 웃었죠. 그러나 이내 같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확산 곡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같았습니다. 후반 25분. 손흥민은 또 다른 차원의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미국의 빠른 역습. 40m를 전력으로 뛰어내려온 그는 수비수보다 먼저 공에 몸을 던져 공격을 끊어냈습니다. 잔디에 구른 순간 그의 유니폼은 흙으로 얼룩졌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공격수가 골라인까지 내려와 수비를 한다는 건 데이터 모델에서 희소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 희소 사건이야말로 오늘의 핵심이었죠.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헌신 변수, 관중 동조율 급상승. 후반 35분, 체력이 바닥날 시간대였지만 그는 오히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기장의 공기가 진동하는 듯했죠. 미국 벤치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선수가 정말 33세라고? 나조차 믿기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노쇠를 말하지만 눈앞에 그는 시간조차 거스르는 듯 보였거든요. 후반 40분,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프리킥, 골대에서 25m 거리, 각도는 불리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내려놓자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죠. 심지어 미국 팬들까지 그의 발끝을 주목했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골키퍼가 손끝으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골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관중의 탄성은 골보다 더 컸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골 여부를 넘어선 미적 경험.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로스타임. 미국이 동점골을 노리고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공이 페널티 박스 안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골망이 흔들릴 거라 예상했죠. 그러나 몸을 날려 막은 건 수비수가 아니라 손흥민이었습니다. 골라인 앞에서 그의 몸이 방패처럼 버티고 있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희생의 순간, 국적과 팀을 넘어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포체티노 감독이 터치라인을 넘어와 손흥민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승부와 패배를 넘어선 것이었죠. 스승이 제자를 존중하는 장면, 패배한 감독이 상대 선수를 극찬하는 광경.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순간, 스포츠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기꺼이 그 오차를 받아들였죠.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뢰가 세워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관중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립한 채 박수를 보냈고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죠.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뉴저지, 미국의 홈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은 마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예측할 수 없는 집단 감정의 역전 현장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던 겁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인사한 뒤 곧장 팬들이 모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통은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고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한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을 내밀었고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다음에 또 보자, 친구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주위에 있던 부모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를 본 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살려주는 어른을 본 듯했습니다. 나는 펜을 잡았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신뢰 변수, 인간적 감동 지수 따위의 가상 항목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경기장 바깥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 팬들이 한국팀 버스 앞에 모여 코리아,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년 전 실패 후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한 교포 아주머니가 태극기를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뉴저지는 한국 땅 같아요. 흥민 선수가 우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네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 넘은 표정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저 눈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처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2명이 한국 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아시아가 하나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국경을 사라지게 했어요. 나는 순간 고개를 떨궜습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내 안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녀가 함께 있었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와 팬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넘어 삶의 의지를 이어주는 순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운은 이어졌습니다.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승자는 한국도, 미국도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축구의 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마다 한국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고, 음식점에서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하는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한국 문화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작은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교포 가족들과 현지인들이 어울려 앉아 있었습니다. TV에는 경기 하이라이트가 반복되고 있었죠. 손흥민의 힐킥 장면이 나올 때마다 모두가 동시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가락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느라 마음이 자꾸 흐트러졌습니다. 데이터는 틀리지 않는다. 그게 내 좌우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았습니다. 데이터는 틀리지 않지만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간의 마음, 신뢰, 겸손 같은 것들은 수치화되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신뢰 개수 1.0. 호텔 방에 돌아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리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결코 잊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서 오래된 편견의 돌덩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따뜻한 확신이었습니다. 진짜 억제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아니라 진정성이 나를 이겼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는 빵 굽는 향과 커피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미국 주요 신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뒤집다. 워싱턴 포스트. 진정한 리더십은 수치가 아니라 신뢰다. 뉴욕타임스. 신문 지면은 온통 손흥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과 인격을 다루는 분석 기사들이 줄을 이었죠. 나이 33세, 국적은 한국.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그는 모든 팬들의 선수였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결과를 예측하지만 신뢰는 미래를 만든다. 숫자와 모델 사이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문장을 나는 비로소 찾은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특별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패배한 포체티노 감독이 기자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구가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교과서이며 모든 축구인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쓰라림 대신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사로서 제자가 성장한 모습을 기뻐하는 듯했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쟁과 승패를 넘어 존중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스포츠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겸손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은 동료들이 끝까지 함께 뛰어준 덕분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기자들의 팬끝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응원해준 순간이요. 축구는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나는 그 답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술, 전술,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택시에 올랐을 때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경기 보셨어요? 손흥민. 대단하더군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지켜봤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어제 경기 보고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런 선수를 보고 잘한다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겠죠. 그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출국장 안에서도 한국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인이었죠. 어떤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손흥민 같은 선수를 길러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나는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꾸는 힘.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진정성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마음속에 남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라인에서 몸을 던지던 순간, 어린아이의 얼굴을 밝히던 사인, 포체티노의 뜨거운 포옹, 그리고 나 자신이 깨달은 사실. 편견은 상처에서 자라지만 신뢰는 그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새 프로젝트의 제목을 노트북에 입력했습니다. 신뢰 변수 억제력의 새로운 정의.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데이터, 모델 안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시도가 아니라 어제 내가 직접 목격한 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이름, 타카하시 메구미.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다짐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억제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철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아니라 진정성이 세상을 움직였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감동의 순간을 전할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채널 감동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